지금은 우리가, 그때 우리는 자정이 지나서야 좁은 마당을 별들에게 비켜주었다. 새벽의 하늘에는 다음 계절의 별들이 지나간다. 별 밝은 날 너에게 건네던 말보다 별이 지는 날 나에게 빌어야 하는 말들이 더 오래 빛난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라고 하면 낭만적이지, 가을에 읽으면 어울리지, 나도 한때 시인을 꿈꾼 적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끝에는 그런데 시 좀 어려워, 현대시 어려워, 난해해, 이렇게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시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시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다가갈까? 근데 꼭 시뿐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술가의 의도를 혹은 이 원작자의 의도를 감상하면서 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작가들과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은 정서와 감정과 사유를 표현할 때 왜 어렵게 표현할까? 빙빙 돌려서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게 할까? 혹시 그것이 잘난 척 같은 것인가? 현악을 부리는 것인가? 자기들끼리만 재밌게 놀고 즐기려고 그런 것인가? 근데 제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뭔가 변론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전달하냐면 가급적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알기 쉽게 전달하면 더 좋아요. 제가 시인으로 살지만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 감성적으로 비유법을 사용해서 회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이 새로 생겼는데 제가 그 기획을 보다가 이건 마치 송편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듣고 있던 사람이, 제 동료가 아니야 찹쌀 도너츠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회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빠르고 정확하게 제 지식과 제 정보를 담아서 상대방이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제가 개미 좋아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다 집에 왔는데 집에 개미가 돌아다녀요 라고 얘기하지 않죠. 빠르고 정확하게 제 정보를 전달하죠. 개미약 팔아요? 라고 하면 이분이 저한테 또 정서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개미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만 재밌나요? 네. 그냥 안 팔아요 라고 얘기하거나 조금 더 친절하시면 저 앞에 약국에 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인간이 다른 타인에게 혹은 후대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만 전달하고 살지 않아요. 뭘 전달하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전달하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전달할 때는 너무 빠르게 서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정확하게 전달해서도 잘 전달이 안 돼요. 뭔가 궤변 같지만 제가 이것이 왜 궤변이 아닌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 감정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난히 뜨거워질 때, 강렬해질 때, 막 요동칠 때,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을 때 언제일까요? 일단 화났을 때, 분노할 때,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분노 안 할 수 없죠. 화가 안 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 전달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잘못 전달하는 일이죠. 그래서 인류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감정일수록, 뜨거운 감정일수록, 혹은 의미 있는 사유일수록 말로 전달하면 잘 안 되고 글로, 텍스트로 전달해야 된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글로 전해야 된다. 일상생활 속으로 좀 녹여볼까요? 내가 내 친구한테 혹은 내 연인한테 분노하고 있어. 화가 났어. 화가 났다는 뜻은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나도 잘못했지만 상대방이 더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언쟁과 논쟁을 벌입니다. 다툰다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말로 내 화를 표현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말 실수를 하거든요. 상대는 놓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붙잡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라고 역공을 해오면 내가 지금 논의하고 끝내고 싶은 문제는 이건데 문제가 다른 문제로 넘어가 버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자 메시지 혹은 메신저로 언쟁과 다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가 문자 메시지나 어떤 메신저로 화를 낼 때는 전송 속도가 빨라져요. 내가 전송, 정말 전송, 하다 전송, 이제 전송,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전송, 이렇게 빨라지죠. 이렇게 아무리 빠르게 막 입력을 하던 와중에도 길게 무엇인가를 적었다가 지우는 날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감정이 요동치고 화나고 분노하고 있지만 에이, 이 말은 하지 말자. 이건 상처가 되겠지? 라고 지웁니다. 그러면서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 화를 조금 더 에둘러가면서 표현을 하죠. 네. 이게 글쓰기가 가진 혹은 텍스트가 가진 가장 무서운 혹은 강력한 힘이에요. 정제한다는 것, 필터를 거친다는 것, 내 감정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화만 내고 살진 않죠. 일상을 살면서 내 감정이 뜨겁고 요동칠 때 언제일까? 고백할 때예요. 고백할 때. 고백이 쉽지가 않아요. 내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진실되게 사랑해. 내 마음을 다음날 전하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글로 쓴다 하더라도 흰 종이에다가 정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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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렇게 한 종이를 가득 채워서 접어서 상대에게 주면 상대는 비명을 지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대뜸 눈앞에서 말로 표현해서도 안 돼요. 사귀자라고 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상대는 불편해지죠.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고백 공격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시간과 안 되는 장소에서 안 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에둘러서 천천히 서둘지 말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귀자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 남산타워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갈 땐 케이블카 타고 타워 구경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땐 걸어서 내려오자. 내려와서 돈가스 먹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남산타워 가자. 올라갈 땐 케이블카 타고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와서 돈가스 먹자. 내가 좋아하는 집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혹은 DM을 보낼 때는 곧 이 말의 뜻은 사귀자라는 거죠. 만나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왜 사귀자하고는 다르냐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평소 좋아하지 않고 있다면 너무나 편하게 덜 불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주 토요일 날 약속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거절할 수도 있죠. 지금 케이블카 타자 그랬잖아요. 나 고소공포증 있어. 내려올 때 걸어 내려오자 그랬잖아요. 나 무릎에 물이 찼어. 그럼 내려와서 돈가스 먹자 그랬잖아요. 나 요즘 밀가루 안 먹어. 그러니까 사귀자, 싫어 이렇게 단발마적인 직선에 오고 가는 돌직구 같은 화법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완곡하게 에둘러 가면서 표현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정과 정서와 생각이 오가야 되는 바른 방식이에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작가가 아니더라도 글을 쓰고 삽니다. 그것이 메시지가 됐든 이메일이 됐든 편지가 됐든 그렇게. 근데 글을 쓸 때 놀라운 점은 글을 쓰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초고,
처음 글을 적는 시간보다 이 글을 고쳐서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르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쓰는 시간보다 고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퇴고의 시간, 고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의외로 별거 안 해요. 막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글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써놓은 글을 보면서 한 3시간 째려봐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찾아내요. 아, 여기다. 이게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칠을 먹었다가 아니라 며칠은 먹었다로 적어야지. 그래서 을을 은으로 조사 하나를 바꿉니다. 근데 또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또 째려봐요. 다시 한 2시간 만에 문제점을 찾아내요. 며칠은 먹었다가 아니라 며칠을 먹었다가 돼야 돼. 다시 은을 을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개 박수를 치면서 끝났다. 퇴고 끝났다. 난 또 대작을 썼다라고 아주 만세를 부릅니다. 근데 잘 보면 5시간 전에 이 작품과 5시간 후에 이 작품은 달라진 게 없어요. 3시간 동안 퇴고 끝에 을을 은으로 바꿨고 다시 퇴고를 2시간 동안 이어나가면서 은을 을로 바꿨으니까 5시간 전과 5시간 후가 똑같은 거죠. 작품은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네. 내가 이것을 쓰는 마음 혹은 이것을 내보내는 나와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 깊게 생각해, 오래 생각해. 이게 마치 작가로 따지면 퇴고의 시간인데요. 근데 내가 만약에 3시간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떠올랐습니다. 3시간을 고민합니다. 짧게 고민해요. A와 B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깊게 생각하래요. 신중하게 생각하래. 오래 생각하래. 3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을 고민했다고 가정해보죠. 10배의 시간을 더 고민했어요. 그러면 몇 개의 안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냥 숫자로 따지면 3시간 고민했을 때 2개의 안을 떠올렸으니까 30시간 고민하면 20개의 안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2개밖에 안 떠올라요. 끊임없이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갈팡질팡하다가 나머지 시간을 더 보낸다는 거죠. 근데 왜 오래 생각하냐? 오래 생각한다고 좋은 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게 바로 자기 화해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가정해보죠. 내가 짧게 고민했어요. 3시간만 고민했어. 중요한 결정 앞에서. A를 선택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선택이 잘못됐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내가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대충 생각했는데, 짧게 생각했는데 망했는데 어떡해? 나 망했어. 이렇게 되죠. 근데 안 망할 수도 있죠. 잘 찍은 거야. 3시간 짧게 고민하고 B를 선택했는데 B가 잘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삶의 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운에 맡겨요. 근데 30시간 길게 고민했어요. 신중하게 장고를 했습니다. 근데 장고 끝에 악수를 뒀어요. 내가 길게 고민했는데 그때 선택한 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 이 사람 어떻게 되냐?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나는 그때 나의 최선을 한 거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길게 생각해서 B를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시간마다 이 신중함을 더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숱한 말들 중에 들리는 말들 중에 오래 생각해, 신중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가 쓴 글을 고칠 때, 퇴고를 할 때 자주 쓰는 아이템입니다. 그냥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이에요. 네, 단단한 돌인데 이걸 던지는 건 아니고요. 손에 쥐고 있어요. 쥐고 있으면서 계속 뭐가 마음에 안 들까 찾아냅니다. 돌을 쥐고 있다 보면 이 돌이 당연히 인간의 체온이 옮겨가죠. 온기가 들죠. 그러면 더 이상 쥐고 있기가 싫어져요. 그럼 다시 책상에 올려놓고요. 또 그럼이 뭐가 문제일까라고 보다가
다시 책상 위에 혼자 올려져 있던 돌을 주면 차가워지고, 근데 이것이 결국 다 스스로의 마음을 몇 번씩 돌처럼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이렇게 뒤집고 되짚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끝에 스스로 나와 화해하고 타협하고 혹은 스스로를 긍정하고 이런 계기가 탄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상 위에 혹은 가까운 곳에 차가운 동시에 따뜻한 돌 하나를 두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결과를 바꿔놓지 않더라도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결과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의 고민과 부침을 겪었는가, 그 끝에 스스로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합의를 보았는가, 살면서 꼭 필요한 정신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에라 모르겠다 정신이라고 붙이는데요. 에라 모르겠다는 처음부터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도리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끝낸 다음에 그때는 내 손을 떠나보낼 때 에라 모르겠다라고 보내야죠. 그것이 작가가 글을 퇴고해서 완성해서 세상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그 과정, 혹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의 과정, 결국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와 잘 화해하고 잘 타협한 끝에 좋은 에라 모르겠다를 거두어 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